부인, 잠시 눈을 피할 수 있겠소? 폭설 속 떠돌이 선비가 과부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저 사내 필시 수상한 자일게야. 마을 사람들은 과부의 집에 머문 낯선 남자를 의심하며 몰려듭니다. 그때 사내의 품에서 오조룡 옥패가 떨어집니다. 오늘도 아시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사랑방처럼 찾아주실 거죠?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고을에는 폭설이 내려 길이 끊기고 말았지요. 산은 온통 흰 눈으로 뒤덮였고 마을로 통하는 길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 안에 움츠려 앉아 혹독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얼어붙은 것은 땅만이 아니었지요. 민심 또한 단단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앙인지 아니면 조정의 잘못에 대한 천벌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한 사내가 수행 한 명만을 거느리고 그 고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떠돌이 선비 차림이었지요. 수수한 도포를 걸쳤으나 그 아래 감출 수 없는 기골이 드러났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위험이 배어 있었지요. 사내는 과묵했습니다. 하나 그의 눈빛은 깊었고 말 한마디에는 무게가 실렸지요. 고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민정을 살폈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모습을 보고 무너진 집들을 보며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하나 그 누구에게도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조용히 길을 걸었지요. 수행 또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신분을 아는 이는 오직 그뿐이었습니다. 그 고을 한쪽에 윤씨 부인이라 불리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병으로 잃은 지 3년이 된 과부였지요. 아이 없이 홀로 사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집과 텃밭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단정한 여인이었습니다. 28의 나이였으나 과부의 삶은 그녀를 더욱 의젓하게 만들었지요. 하나 속은 고닫고 세상 이치에도 밝았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글을 배웠고 약초를 다루는 법도 익혔지요. 마을에서는 은근히 그녀를 존중했습니다. 과부의 몸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세도 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날도 윤씨 부인은 눈 쌓인 장독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흰 눈이 장독대 위를 수북이 덮고 있었지요. 여인은 빗자루로 눈을 쓸어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구나. 이러다 봄이 오기도 전에 얼어 죽겠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길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보라에 길을 잃은 듯했지요. 뒤에는 수행으로 보이는 사람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부의 집에 낯선 남자를 들이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눈이 있었고 무엇보다 혼자 사는 여인의 집에 남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문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 사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곧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하늘이 맺어준 인연처럼 거절할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가 대문 앞에 섰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마치 눈사람 같았지요. 뒤따라온 수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부인, 죄송하오나 잠시 눈을 피할 수 있겠소. 관가의 객사를 찾아가려 했으나 길이 끊겨 갈 수가 없소이다. 목소리는 떨렸으나 품위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폭설로 관가의 객사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요. 이대로 내보낸다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변변치 않은 집이 오나 몸은 녹일 수 있을 것이오. 하룻밤만 묵으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말이 운명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여인은 문을 열어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눈이 우수수 떨어졌고 찬바람이 함께 들어왔지요. 윤씨 부인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소리와 함께 온기가 방 안으로 퍼졌지요. 사내와 수행은 젖은 옷을 말리며 몸을 녹였습니다. 여인은 마른 옷가지를 내어 주었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으시지요. 그대로 계시다간 병이 나실 것이오. 사내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수행은 사랑채 한쪽에서 쉬도록 했지요. 윤씨 부인은 따뜻한 차를 끓여내왔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지요. 다만 침묵 속에서 차를 나누었습니다. 말보다 긴 침묵이 두 사람을 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물들어갔지요. 윤 씨 부인은 사내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습니다.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지요. 비록 수수한 도포를 입었으나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품격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먼 길을 오셨나 보오. 그렇소. 백성의 삶을 보러 다니는 중이오. 짧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나 그 속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지요. 여인은 사내가 보통 선비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 씨 부인은 사랑채를 내어주고 안채에서 잠을 청했지요. 하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과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꿈속에 흰 수염의 노인이 나타났지요. 노인은 산신령처럼 보였습니다. 흰 도포를 입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요. 노인은 윤 씨 부인에게 천천히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용이 눈 속에 숨었다. 용을 잘 모셔라. 그러면 복이 올 것이니라. 윤 씨 부인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용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조선에서 용이라 하면 임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던가요? 여인은 창문 너머로 사랑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혹시 저 사내가 꿈속의 용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윤 씨 부인은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이 떨렸고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내의 수행이 마당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친 것이었지요. 눈을 치우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팔을 심하게 접질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수행의 비명 소리에 윤 씨 부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사내도 함께 나왔지요. 수행의 팔이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했지요. 그리고 집 안에 보관해 둔 약초를 꺼내왔습니다. 남편이 살아 계실 때 모아둔 것들이었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지요. 팔을 바로 잡아야 하오. 여인은 수행을 안채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능숙한 솜씨로 삔 팔을 바로 잡았지요. 수행이 고통스러워했으나 여인의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런 다음 약초를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다려 드시면 부기가 가라앉을 것이오. 며칠은 쉬셔야 하오. 여인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약초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사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의 지혜가 대단하오. 어찌 이런 솜씨를 가지게 되었소? 남편이 살아 계실 때 조금 배웠을 뿐이오. 산골에서 살다 보니 약초를 다룰 줄 알아야 했지요.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지요. 여인의 담력과 지혜가 그날 드러났습니다. 약을 다리는 동안 사내와 윤 씨 부인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와 농사 이야기였지요. 올해 농사가 흉년이었다는 것, 백성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 대화가 깊어지면서 조정의 일로 화제가 옮겨갔습니다. 요즘 조정에서는 세금을 더 거둔다 하오. 백성이 굶어 죽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지요. 이 고을도 마찬가지이오. 군역은 늘어나고 세금은 무거워졌소. 윤 씨 부인의 말에는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백성의 고통을 모르는 것은 죄요. 하나 그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죄라오. 조정의 신하들이 백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소. 그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선비의 말이 아니었지요. 조정의 일과 백성의 고통을 꿰뚫는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사내를 다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떠돌이 선비치고는 말의 깊이가 남다른 것 같았지요. 게다가 조정의 일을 이토록 소상히 아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여인은 그의 신분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꿈속의 용이 이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눈은 그칠 줄을 몰랐지요. 윤 씨 부인은 사내에게 저녁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이었으나 사내는 감사히 받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이 전부였지요. 이렇게 귀한 음식을 주시니 송구스럽소. 귀한 음식이라니요. 변변치 못한 음식이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사내는 한술 한술 천천히 먹었지요. 마치 이런 소박한 식사가 오랜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홀로 사시기 힘들지 않으시오? 사내의 물음에 윤 씨 부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지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요. 하나 이제는 익숙해졌소. 혼자라는 것이 외롭기도 하지만 자유롭기도 하답니다. 누구에게 기댈 수 없으니 스스로 강해져야 했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공감이 어려 있었지요. 마치 자신도 비슷한 외로움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말없이 나누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사내는 말하지 못할 외로움을 품고 있었지요.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외롭다는 것을 여인은 아직 몰랐습니다. 차를 따르다 윤 씨 부인의 손이 사내의 손에 스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은 얼어붙었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나 곧 물러섰습니다.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었으니까요. 절제된 로맨스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이 윤 씨 부인의 집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과부의 집에 낯선 남자가 있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지요. 누군가 본 모양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 집 안에 누가 있소? 그게 무슨 일이오? 과부가 남자를 들였다니. 마을 사내들의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당황했지요. 아무리 정당한 일이라 해도 세상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과부가 남자를 집에 들였다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질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으나 목소리는 담담했지요. 폭설에 길을 잃은 나그네를 하룻밤 재워준 것뿐이오. 부끄러울 것이 없소. 하나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바로 그때 사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나는 민정을 살피는 선비요. 폭설로 길을 잃어 하룻밤 신세를 진 것뿐이오. 부인은 인정을 베푼 것이니 그 누구도 헐뜯을 수 없을 것이오. 사내의 기품에 마을 사람들은 주춤했습니다. 그 위험 있는 모습에 압도당한 것이지요. 하나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했습니다. 윤 씨 부인에게 닥친 사회적 위기였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소? 부끄러울 것이 없지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갔습니다. 하나 윤 씨 부인의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버렸고 앞으로 더 힘든 날들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윤 씨 부인은 사랑채를 정리하다가 사내의 도포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젖어 아직 마르지 않은 옷이었지요. 여인은 옷을 털다가 무언가 단단한 것을 만졌습니다. 안주머니에서 무언가 나왔습니다. 정교한 옥패였지요. 달빛에 비친 옥패에는 용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조룡 문양이었습니다. 5 발톱을 가진 용, 오직 임금만이 사용할 수 있는 문양이었지요. 윤 씨 부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패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오조룡은 임금만이 쓸 수 있는 문양이었지요. 설마 이 사람이 그분일까요? 그렇다면 지난 이틀 동안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이 바로 나라의 임금이란 말인가요? 여인은 급히 옥패를 다시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꿈속의 노인이 말한 용이 바로 이것이었을까요? 용이 눈 속에 숨었다는 말이 이런 뜻이었나요? 윤 씨 부인은 감히 입에 올릴 수 없는 존재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감이 교차했지요. 만약 정말 임금이라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 그보다 더 큰 감정이 가슴 속에서 일렁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여인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 씨 부인은 결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로 말이지요. 설사 그분이 임금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눈 속에서 길을 잃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신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그저 한 사람과 한 사람일 뿐이었지요. 여인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렸으나 최선을 다했지요. 사내는 감사의 눈빛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더 외로운 법이지요. 사내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 씨 부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여인은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백성은 눈앞의 임금이 아니라 마음속의 임금을 원합니다. 곁에 있어 주는 임금을 말이지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같은 것을 보는 임금을요. 그 말이 사내의 가슴을 쳤습니다. 오랜 세월 궁궐 안에 갇혀 살며 듣지 못한 말이었지요. 신하들은 아첨하고 궁녀들은 두려워했으며 백성은 멀리서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임금을 임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보고 있었지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지혜가 그를 깨우쳤습니다. 임금이기 이전에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백성과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여인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새벽 하늘이 맑았지요. 떠날 시간이 된 것이었습니다. 길이 열렸고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내는 윤 씨 부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부인,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소. 나는 이 나라의 임금이오. 윤 씨 부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 말을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지요. 여인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사내가 손을 내밀어 말렸습니다. 그러지 마시오. 이곳에서만큼은 나도 한 사람일 뿐이오. 부인 덕분에 과인은 진정한 백성을 만났소. 궁궐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말을, 느낄 수 없는 마음을 이곳에서 알게 되었소. 모든 말과 침묵이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지난 사흘간 나눈 대화, 스친 손길, 함께한 침묵 모두가 말이지요. 그것은 임금과 백성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진심 어린 교류였지요. 윤 씨 부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윤 씨 부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주상 전하, 이 천한 과부의 집을 떠나 주시옵소서. 이곳에 더 머무시면 전하께 누가 되옵니다. 과부와 함께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전하의 명예에 흠이 될 것이옵니다. 임금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의 마음을 알았지요. 신분의 벽이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습니다. 부인의 말이 옳소. 하나 과인은 이곳에서 진정한 백성을 만났소. 부인은 과인을 임금이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해 주었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시오? 윤 씨 부인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임금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외로운 사람인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넘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통해도 임금과 과부 사이에는 천길만길 벽이 있었지요. 윤 씨 부인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만남이 있었기에 이별이 더 아팠습니다. 임금은 아무런 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을 궁으로 부르지도 상을 내리지도 않았지요. 다만 하룻밤 신세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것이 임금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배려였습니다. 부인,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부인이 보여준 인정과 지혜를 과인은 평생 기억하겠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권력으로 관계를 규정하지 않았지요. 임금은 그저 인간으로 남기로 선택했습니다. 상을 내리거나 벼슬을 주는 것은 오히려 이 순수한 만남을 더럽히는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었지요.
이 짧은 만남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작별이었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지요. 임금이 떠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수행이 조심스레 다가왔지요. 팔의 상처가 아직 다 낫지 않았으나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전하, 이 고을의 세금과 군역이 지나치게 무겁사옵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져 있사옵니다. 직접 보셨지 않사옵니까?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밀지 하나를 꺼냈지요. 어젯밤 직접 써 내려간 글이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한 자 한 자 정성껏 썼던 명령이었지요. 이 고을의 세금을 반으로 줄이고 군역을 3년간 면제하라. 또한 굶주린 백성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도록 하라. 관가의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하라. 수행이 밀지를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지요. 임금은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말에 올랐습니다. 한 번 더 윤씨 부인의 집을 돌아보았지요. 여인도 대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말하지 못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건강히 지내시오. 부디 행복하시길. 주상 전하, 성수만강하시옵소서. 백성을 잊지 마소서. 임금은 고삐를 당겼습니다. 말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눈 쌓인 길 위로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눈이 다시 날리기 시작했지요. 하나 여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대결에서 민심이 이긴 것이었습니다. 제도는 차갑지만 사람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었지요. 그것을 증명한 사흘이었습니다. 며칠 후 고을에 어사가 내려왔습니다. 임금의 밀지를 들고 온 것이었지요. 고을 수령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 감면과 군역 면제 명령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임금이 직접 쓴 밀지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주상 전하께서 이 고을에 오셨다는 말이오? 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께서 직접 이 고을을 거쳐 가셨소. 그리고 백성의 고통을 목도하셨지요. 민정을 살피시던 중 폭설을 만나 한 과부의 집에 머무셨다 하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임금이 폭설 속에서 윤씨 부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이야기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 전 윤씨 부인의 집에 낯선 사내가 있다고 수군거렸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리 기품이 남달랐던 게로구나. 윤씨 부인의 집은 용이 머문 집이로구나. 우리가 윤씨 부인을 헐뜯었으니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꿈속 노인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용이 눈 속에 숨었다는 말의 의미가 밝혀졌지요. 윤씨 부인의 집은 용이 머문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집 앞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하고 갔습니다.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씨 부인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지요. 하나 여인은 담담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선이 회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고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세금이 줄고 군역이 면제되자 백성의 삶이 나아졌지요. 곡식도 나누어져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관가의 창고가 열렸고 백성은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았습니다. 윤씨 부인에게는 관가의 보호가 따랐습니다. 어사가 직접 찾아와 말했지요. 부인, 궁으로 들어오시지 않겠소? 주상 전하께서 배려하실 것이오. 벼슬도 내리실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소. 하나 윤씨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저는 이곳이 좋사옵니다. 제 자리는 여기이지요. 임금님과의 만남은 제 가슴 속에 간직하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여인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을 택했지요. 그를 가르치고 예절을 일러주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집은 작은 서당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지요.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임금은 궁궐에서,
윤 씨 부인은 마을에서 각자의 길을 걸었지요. 하나 그 마음만큼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존경과 그리움이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눈은 녹았지요. 한양의 궁궐에서 임금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매화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흰 꽃이 피 바람에 흩날렸지요. 임금은 문득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폭설 속에서 만난 윤 씨 부인을 말이지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 따뜻한 차, 그리고 진심 어린 조언들이 생생했습니다. 그날 밤 과인은 백성을 만났다. 임금은 중얼거렸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진심을 듣는 순간이었지요. 백성의 마음을, 진정한 정을 느낀 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임금은 달라졌습니다. 백성을 더 생각하고 신하들의 말을 더 귀담아 들었습니다.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보고할 일이 있다고 했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따라준 생강차의 온기, 함께 나눈 침묵의 온기가 말이지요. 참된 정은 자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지요. 높고 낮음도, 신분의 차이도 진심 앞에서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함께 눈을 바라보고 차를 나누고 침묵을 공유한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눈 녹은 자리에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윤 씨 부인의 집 마당에도 궁궐의 정원에도 봄이 찾아왔지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 그 마음만큼은 영원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만남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평생을 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윤 씨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할마마, 정말로 임금님을 만나셨어요? 윤 씨 부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그분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다. 다만 자리가 높을 뿐이지.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의 눈빛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권력도 눈앞에서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말이지요. 절제된 정의야말로 가장 깊은 사랑이 될 수 있고, 백성을 아는 임금은 백성 곁에 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고, 많은 것을 가질수록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